여러분, 급격하게 하락한 비트코인 시즌 종료? 아니면 마지막 매수 기회? 어제 하락으로 패닉셀 하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짜증나서 차트를 안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하락 뒤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거대 자금이 어떻게 하락 후 매집을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고요. 또 내일 다가올 황금 매수 타이밍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시작에 앞서 오늘 영상에서 고비트 텔레그램에 업로드한 실시간 시황을 중간중간 설명드립니다. 보시면 굉장히 고품격 차트 분석과 빠른 매매 전략이 준비되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아직 텔레그램 입장 안 하셨다면 영상 하단 더보기란으로 들어오셔서 실시간 대응 전략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월요일부터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비트코인,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저는 지금은 조급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저점에서 매수를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이렇게 작년 중순부터 이어져 오던 상승 채널을 하향 돌파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끝났나?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잠깐만요. 분명 이런 상승 채널의 이 하단 부분 돌파는 급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채널 이론이고요. 그러나 이 단순 채널 이론은 제가 수년간 비트코인 차트에 대입해 볼 때마다 항상 뒤통수를 때리는 그런 분석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 이런 채널 때도 이 상승 채널을 이어가는 듯 하였으나 이렇게 이 채널 하단으로 내려왔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채널이 연장이 되면서 다시 상승한 그런 형태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또한 급격한 하락이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정 패턴이 필요한데요. 급락 전에는 항상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고 하락을 합니다. 지금 차트에서 분명 이 추세선 돌파 시도는 결과적으로 들어 올린 후 하락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강력한 반등 거래량이 나오고 있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작은 타임 프레임에서 보면요, 4시간봉 차트에서 이렇게 2월 초부터 이어져 오는 그런 하락 채널이 있습니다. 이런 하락 채널의 특징은 하락 채널의 하단으로 벗어나는 추세는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이 와이코프 다운워드 슬로핑 축적 구조를 봐도 이렇게 채널 상단 돌파를 실패한 UA는 하단에서 스프링을 만들고 상승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우리는 이 구조를 작년 일봉 차트에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확인했었죠. 자, 이 일봉 차트의 이 하락 구조, 채널 상단을 이렇게 살짝 부수면은 이 힘의 크기로 채널 하단을 부수고 나서 반등, 이런 채널 상단 부시고 나서 반등, 지금 이와 같은 구조가 4시간봉 차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박스를 벗어나는 이런 핑크색 구간은 보통 그 크기가 같게 하단에서도 작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기에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 이렇게 차트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 채널 하단, 이 채널의 이 하단의 75%가 되는 라인을 못 넘기면은 추가 하락이 예상되고, 더군다나 지금은 이 하락의 반등의 거래량이 지금 낮기에 이 채널 하단이 깨지면은 이런 같은 크기의 이 핑크색 구간, 이 부분에서 반등 포지션을 잡겠다, 이렇게 텔레그램에 제가 올렸습니다. 그 이후의 차트도 이 채널 하단 75% 구간을 넘기지 못하고 하락을 시작. 하지만 이후에 이 핑크색 부근, 하단 부근에 도착을 했을 때 거래량이 올라왔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89K 부근에서 어제 롱 포지션을 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금 추가 하락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렇기에 이 롱 포지션, 잡았던 롱 포지션은 본절로 좀 탈출을 하고 텔레그램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자, 스프링 시도에 빠른 강한 재진입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더 횡보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을 냈던 거죠. 그러면은 그 횡보 구간이 일봉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매물대겠구나. 그렇기에 차트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런 86에서 91K 박스 구간에서 작은 매집
매집을 하고 상승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상황인 겁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큰 박스를 설명드리면서 박스권에서의 가격 움직임은 테스트가 마친 구간은 빠르게 이동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94K에서 92K 구간은 많은 테스트가 있었고 이런 식의 빠른 반등 아니면은 이 구간은 빠르게 패스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항상 캔들은 그 앞전의 형태가 이런 식의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진 구간 다음에는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이동을 합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이제는 저항. 자, 이 106K에서 101K 구간도 초반 강력한 상승을 이어가면서 빠르게 다시 하락을 한 이후에 이 구간을 굉장히 많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빠르게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가 계속 나오는 거죠. 초반에 테스트를 못했기 때문에 후반에 테스트를 했고 초반에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빠르고 강하게 이동을 했던 거고 다시 한번 빠르고 강하게 그리고 나서 빠르고 강하게 이런 식의 구간별의 움직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2K, 94K도 굉장히 많은 테스트 이후에 빠르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이 주황색 박스 구간에서 초반 상승을 하면서 많은 테스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 구간에 진입한 이 비트코인 캔들은 이런 구간처럼 빠르고 강하게 지나가나요? 아니죠. 자, 이때는 굉장히 많은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고 강하게 지나간 거고 지금 하락은 처음으로 이 구간에 재진입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9일 동안 매집 후 상승한 구간이니 적어도 2일에서 3일은 횡보를 하면서 이 구간을 테스트할 수 있겠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강한 하락 뒤에는 테스트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저점은 이제 어떻게 될까요? 앞서 설명했듯이 이런 같은 크기의 핑크색 구간에서 빠른 반등이 나올 수 있었으나 실패했죠. 그리고 앞서의 매물대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 테스트가 이루어질 건데 그러면은 과연 이게 저점이 나온 거고 더 이상 저점이 나오지 않느냐.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세력들의 매집 포인트와 형태, 오늘 영상의 핵심 부분 와이코프 이런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 올린 내용입니다. 강한 하락 이후 다음 단계는 테스트 단계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테스트는 와이코프 이론의 그 테스트 구간을 말하는데요. 와이코프 이론의 테스트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스마트머니 즉 세력이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그 하락의 이유는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해서 상승하기 위함이죠.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런 86K대에서 가격이 상승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마트머니는 가격을 열심히 영차 올리면서 우리 좋은 일 시켜주나요? 아니죠.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런 거대 자금 집단입니다. 모두가 86K에서 상승할 걸 안다면은 이들은 상승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스트 과정을 하락 이후에 하는 거죠. 과연 매수세가 살아있는지, 그래서 이제 시장 분위기가 어떤 건지 이 부분을 확인하는 그런 와이코프 테스트가 하락 이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테스트 부분은 거래량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원하는 거는 하락 이후에 시장을 공포 분위기로 만들어서 모두 이렇게 더 팔라고 하는, 더 하락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이고, 그리고 위쪽 저항이 없는 거를 형태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최초 하락은 굉장히 높은 캔들로 하락 이후에 반등을 하면서 매집을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시장이 이제는 아직도 하방 분위기인지 이제 그 공급이 다 끝났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 굉장히 작은 캔들을 만들면서 여기서 하는 이 과정이 바로 테스트인 거죠. 자, 그러면 이 테스트를 할 때 과연 이렇게 매수세가 있다는지 없다는지 우리 어떻게 테스트를 하나요?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와 동시에 거래량이 굉장히 큰 거래량이 나타나죠. 이후 캔들은 빠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저점을 깨고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유동성을 확보를 하죠. 자, 그 이후에 이제 상승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상승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인에서 지금 매수를 하려고 기다리는지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그 테스트 과정은 이렇습니다. 가격을 조금 살짝씩 낮춰봅니다.
그랬을 때 야 매수해야 돼. 고비트가 지금 매수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매수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약간 올라가겠죠. 약간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점점 증가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스마트머니는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가격을 살짝 낮추는데 사람들이 공포에 휩쓸려 있고 좀 더 추가 하락할 것 같으면서 물량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들의 물량은 작기 때문에 거래량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 과정을 가격을 살짝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더 이상 이 아래쪽에서 이 라인에서 또는 살라고 하는 매수 분위기가 아니야. 오케이. 그러면은 스마트머니들은 가격을 올립니다. 가격을 올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자, 여기가 만약 예를 들어서 86K, 그 다음에 89K, 91K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들이 분명히 가격을 올릴 때는 여기서 이만큼 물량을 사서 가격을 올리고 또 이만큼 물량을 사서 가격을 올리고 91K에서 가격을 또 사서 올리고 그들이 이런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 가격을 올릴 때 하는 그 노력은 전체 시장의 노력이 아닌 스마트머니의 작전에 의한 노력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거래량으로 야곰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거 반등이야? 반등 맞아? 이러고 있는 와중에 가격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 구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는 꽤 큰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테스트 과정에서 이 작은 거래량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반면에 테스트를 하는데 매수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나요? 나는 테스트하려고 내리는데 올라오고 내리는데 사고 그러면 거래량이 커지겠죠. 그러면 이 테스트는 실패가 돼서 스마트머니는 가격을 한 번 더 낮춥니다. 그러면서 이 전저점을 같이 깨부시는 거죠. 이 과정이 지금 테스트 과정인 겁니다. 자, 이 형태가 나타난 작년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은 자, 이렇게 가격이 하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박스권을 벗어난 하락 이후 이렇게 큰 강한 거래량으로 매집이 된 거죠. 그러면서 반등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건 지금 일본 캔들입니다. 이 하루 동안 사람들은 공포에 휩쓸려 있고 이런 작은 거래량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위 아래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케이 이제는 사람들이 좀 더 하락할 걸 예상하고 있을 때 그때 갑작스러운 이런 가격 상승을 시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테스트 과정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이런 작은 거래량입니다. 테스트 과정의 실패는 굉장히 높은 거래량으로 나타나면서 상승을 시키지 않고 오히려 저점을 한 번 더 낮춥니다. 우리는 이걸 지금 체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텔레그램에 조금 여유로운 마음으로 이 테스트 과정을 지켜보자는 그런 말씀을 함축해서 드린 겁니다. 자, 오늘 차트 다시 보면은 어제 하락 거래량 굉장히 높았죠. 최근 들어서 있던 그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절대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스프링 분명히 반등의 거래량이고 이 부분은 지금 반등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제 저점은 86,020달러였습니다. 그 86,020달러는 이 매물대 이 부분까지 내려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86020을 깨지 않으면서 시장은 다시 한번 테스트를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 거래량 이동평균선까지 이렇게 올라오면서 매수세가 여기서 강력하게 붙고 하면은 그거는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을 한다. 그거는 상승의 거래량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이 다음인 이 85.1K까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뺄 수 있다는 이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정리합니다. 분명히 강력한 하락을 했고 그 강력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캔들에선 분명히 스프링 반등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4시간 봉에서 끝나는 게 아닌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이런 매물대까지 내려왔고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테스트 과정을 진행할 거고 그 테스트 과정에서는 여러 심리가 적용합니다. 단순하게 그냥 차트 패턴만 작은 차트에서 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이게 지금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라 테스트가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시장 분위기는 공포여야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때 여기서부터 매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조금 더 높은 거래량으로 이 저점을 한번 살짝이라도 아주 살짝이라도 제가 말씀드린 거는 딱 86000까지만 가도 그거는 문제가 있는 테스트입니다. 그 정도까지 테스트하면은 그거는 테스트가 실패한 거예요. 한 번 더 내려올 거예요. 그럴 때는 아시겠죠? 그랬을 때는 85.1K까지 내려올 겁니다. 이 부분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매수를 하면 되는 그런 작전을 들어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상승은 최초 이 92K 막힐 거고 그 이후에는 이렇게 100K 부분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거기에 내일은 이 일목구름의 변곡일 형태도 이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날입니다. 그것도 양운에서 음운으로 바뀌는 게 아닌 음운에서 양운으로 바뀌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변곡일인 거죠. 이 말은 이 변곡일적으로도 내일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입니다. 특히나 내일 아침 2월 27일 오전 7시경쯤에는 엔비디아가 24년도 4분기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미 증시와 굉장히 좀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분명히 비트코인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지금 이런 S&P 500 차트만 봐도 계속적으로 똑같이 비트코인처럼 이렇게 지금 크게 저점을 낮추고선 지금 반등하는 형태에서 내일 아침 7시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비트코인도 아마 그 전까지는 조금 더 하락을 한다거나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려오시던 사실 86에서 87K대 구간에 드디어 비트코인이 도착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너무 추가 하락을 두려워하지 마시면서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저랑 같이 체크하면서 이미 현물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하시고 거기에 추가 자금이 있으시다면 영상 하단 자동보 신청하셔서 비트코인으로 매일매일 수익 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선물하시는 분들 지금 공포에 매수해서 상승을 수익으로 같이 이어갔으면 합니다.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